낭독 모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비로운 동물 이야기 인어를 보아서는 안 돼. 어느 날 루티라는 젊은 어부가 인어를 정면으로 보게 되었어요. 아주 드문 일이었지요. 인어를 만나는 일도 드물었지만 인어를 만난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줄 수 있을 만큼 오래 산 사람은 거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어부는 그랬어요. 루티는 바다가 바라다 보이는 오두막집에서 아내와 쾌활한 새 아들, 커다란 몸집으로 노상 펄쩍펄쩍 뛰어다니는 충직한 개 타우서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일이 일어난 건 루티가 타우서를 데리고 바닷가로 산책을 나갔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바닷물이 막 빠져나간 모래톱에는 물결 무늬가 나 있었고 모래는 아직도 촉촉했어요. 철썩거리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루티와 타우서는 모래톱을 거닐었지요. 그러다 갑자기 루티는 아주 이상한 신음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아오. 신음소리는 모래톱 위에 불룩 솟아있는 바위 뒤쪽에서 들려오고 있었답니다. 무슨 소리일까요? 루티는 얼른 달려가 보았어요. 바위 뒤에는 바위로 빙 둘러싸인 얕은 샘이 하나 있었어요. 바다에서 꽤 떨어져 있는 모래톱 한가운데에 말이죠. 루티는 숨을 몰아쉬었어요. 자신의 눈을 의심했지요. 샘과 바위 위에 인어가 앉아 있었던 거예요. 루티는 여지껏 그토록 아름다운 생물을 본 적이 없었어요. 대리석처럼 매끄럽고 새하얀 피부, 아침 햇살을 받아 곱게 반짝이는 기다란 금빛 머리카락과 아름답게 구부러진 청록색 꼬리. 루티를 보자 인어는 소리쳤어요. 자비를 베풀어 저를 도와주세요. 그러나 루티는 인어들이 그다지 달갑지 않은 생물이란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어부들 사이에선 절대로 인어를 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너무나 아름다웠기 때문에 루티는 그녀에게서 차마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저는 루티라고 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누구시죠? 그리고 어떻게 도와달라는 건가요? 저는 모오베나예요. 여기에 앉아 머리를 빗으며 물속에 비친 제 모습을 들여다보느라 그만 물이 빠져나간 줄도 몰랐어요. 만일 루티 당신이 저를 이 모래톱에서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으시면 저는 바다로 돌아갈 수 없답니다. 도와주시면 은혜를 꼭 갚겠어요. 인어가 대답했어요. 루티는 웃으며 되물었죠. 무엇으로 은혜를 갚을 건데요? 3가지 소원을 들어드리겠어요. 인어가 대답했습니다. 3가지 소원이라고요? 소원이 있고 말고요. 몇 번이고 소원을 생각해 두었거든요. 돈은 아니에요. 아니고 말고요. 그런 건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아주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그런 다음에 바라는 게 무엇인지 고르세요. 인어가 말했어요. 제 소원은 사람들이 아플 때 치료해주고 건강을 되찾아주는 능력을 갖는 거예요. 루티는 나지막하게 말했어요. 치료자요? 그 능력은 이제 당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원하시는지요? 저는 마을 사람들을 화나게 하는 사악한 저주를 물리치는 능력과 사람들이 싸우고 헐뜯는 일을 그만두게 하는 능력을 갖고 싶어요. 화평케 하는 자요? 그 능력도 이제 당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무엇인지요?
제가 죽은 뒤에도 그 두 가지 능력이 계속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능력을 우리 집안 대대로 물려주고 싶어요. 영원히 말이에요. 루티가 말했어요. 그 능력 또한 당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저를 바다로 데려다 주세요. 인어는 새하얀 팔을 뻗어 루티의 목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런데 루티가 인어를 안아 올리자 타우서가 울부짖기 시작했어요. 나지막하고 긴 소름 끼치는 소리로요. 루티는 겁에 질려 인어에게 물었죠. 당신이 나를 해치지 않는다는 걸 무엇으로 보장하죠? 모호베나는 정교한 무늬가 아로 새겨진 바탕에 작은 진주들이 촘촘히 박혀있는 황금 빗을 머리에서 빼내 루티에게 건네주며 말했어요. 이 빗이 당신을 보호해 줄 겁니다. 그러면서 인어가 살짝 웃었기 때문에 루티는 두려움을 말끔히 잊고 말았어요. 참 아름다운 빗이군요. 루티는 구슬이나 주머니칼 같은 잡동사니가 잔뜩 들어있는 바지 주머니에다 그 빗을 넣었습니다. 모호베나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바다 밑에 있는 비밀의 동굴과 황홀한 궁전에 대한 노래였죠. 고통 없는 삶과 죽음과 슬픔에 대한 노래도 불렀어요. 꿈을 꾸는 듯한 기분으로 루티는 모래톱 위를 걸어갔지요. 타우서는 그런 루티의 뒤를 따라오면서 애절하게 짖어댔어요. 그런데도 루티에게는 인어의 노랫소리만 들렸죠. 바닷물이 시작되는 곳까지 간 루티는 물속으로 계속 걸어 들어갔어요. 타우서는 모래톱에 멈춰서서 연거푸 짖어댔고요. 물속으로 걸어 들어가던 루티는 바닷물이 엉덩이까지 차오르자 인어에게 말했습니다. 자, 이제 당신 혼자서 물속으로 헤엄쳐 가세요. 좀 더 깊은 곳까지, 좀 더 깊은 곳까지, 좀 더 깊은 곳까지 데려다 주세요. 모호베나는 계속 노래했어요. 루티는 물이 허리에 찰 때까지 계속 걸어갔어요. 자, 이제 헤엄쳐 가세요. 하지만 모호베나는 노래를 멈추지 않았어요. 좀 더 깊은 곳까지, 좀 더 깊은 곳까지, 좀 더 깊은 곳까지 데려다 주세요. 물이 어깨까지 차올랐어요. 힘겹게 걸어가던 루티가 말했죠. 더 이상은 갈 수 없어요. 루티는 인어를 물속에 내려놓으려고 안간힘을 썼어요. 하지만 인어는 루티의 목을 팔로 꽉 끌어안으며 꼬리로 다리를 휘감더니 그의 귀에 대고 노래를 부르는 것이었어요. 이리 와요. 이리 와요. 저와 함께 이리로 와요. 인어는 루티가 정말로 그녀와 함께 가고 싶어 할 때까지 쉬지 않고 노래를 불렀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타우서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크고 사납게 연거푸 짖어대는 타우서의 소리는 바다 가득 울려 퍼지고 있었지요. 문득 정신이 들어 뒤를 돌아다본 루티는 사랑에 담긴 애절한 눈으로 자기 쪽을 바라보며 바닷가를 이리저리 서성이고 있는 갈색개의 모습을 발견했어요. 그 너머로 자기의 오두막집 문 앞에 서 있는 쾌활한 새 아들과 사랑스러운 아내의 모습도 보았지요. 난 돌아가야 해. 가족을 버리고 너와 함께 갈 수는 없어. 하지만 모호베나는 루티의 목을 끌어안은 팔에 더욱 힘을 주며 루티의 머리를 물 밑으로 끌어당기려고 했어요. 루티는 끌려들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지요. 어찌된 일인지 가볍고 약해 보이는 인어가 루티보다 힘이 더 셌어요. 그때 루티에게 한 가지 묘안이 떠올랐어요. 바지 주머니에 있던 칼이 생각난 거예요. 루티는 주머니 칼을 꺼내 칼날을 펼쳐
수면 위로 번쩍 치켜들면서 외쳤지요. 철의 힘으로 받아라! 그러자 순식간에 루티를 죄고 있던 인어의 힘이 느슨해졌습니다. 아, 루티. 인어는 신음소리를 냈어요. 당신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영리하군요. 철의 힘이 유혹하는 힘보다 강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인어는 루티 주변을 천천히 맴돌았어요. 안녕, 사랑스러운 사람. 9년 동안 잘 있어요. 9년 뒤에 우리는 다시 만날 거예요. 그 말을 남긴 채 인어는 파도 밑으로 깊숙이 내려갔어요. 루티는 부들부들 떨었어요. 몸에서 기운이 몽땅 빠져나간 것 같았지요. 하지만 숨을 한번 깊게 몰아쉰 다음 주머니 칼을 원래 있던 자리에 꽂아 넣고 기운을 추스렸어요. 간신히 육지로 되돌아올 수 있었지요. 루티가 모래톱으로 돌아오자 타우선은 펄쩍펄쩍 뛰고 꼬리를 흔들면서 루티 주변을 뱅글뱅글 맴돌았어요. 루티의 몸몸을 핥아댔지요. 그런 타우서를 루티도 다정스레 쓰다듬어 주었어요. 훌륭하구나. 너가 아니었으면 나는 벌써 사라지고 말았을 거야. 온몸이 흠뻑 젖은 채 자기 오두막집으로 돌아온 루티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이야기해 주어야 했지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아내가 물었어요. 긴 이야기라오. 우선 몸을 좀 녹이고 옷을 말린 다음에 이야기해 주리다. 루티가 말했습니다. 조금 뒤 루티는 화롯가에 앉아 몸을 녹이면서 커다란 눈망울을 가진 아들들과 아내에게 인어 이야기를 들려주었지요. 인어가 준빛도 주머니에서 꺼내 보여주었고요. 사실이군요. 그런데 그 3가지 소원이 정말로 이루어질까요? 아내가 속삭였어요. 소원은 정말로 이루어졌어요. 누군가가 아플 때마다 신기하게도 루티는 어떤 약초와 과일즙과 가루를 섞어야만 그 환자에게 딱 맞는 약이 되는가를 저절로 알게 되었지요. 루티가 건드리기만 해도 병이 낫곤 했어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화해시키는 능력도 갖게 되었어요. 말다툼을 하거나 도둑을 맞거나 몸싸움이 벌어지기라도 하면 사람들은 의뢰 루티를 찾아왔어요. 그럴 때마다 루티는 누구의 잘못인가를 훤히 알고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해 주었지요. 루티에게 이런 능력이 있다는 사실이 점점 널리 알려지자 남자, 여자, 아이들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멀리서부터 찾아와 도움을 청했어요. 루티는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그들을 도와주었지요. 부자가 되지는 못했어요. 그냥 고기 잡는 일을 하며 바다를 좋아하는 고기잡이로 살았던 거예요. 아들들 또한 자라서 고기잡이가 되었고요. 그렇게 9년이 지났어요. 9년 동안은 행복했지요. 그런데 루티가 큰아들 톰과 함께 작은 배를 타고 고기를 잡으러 나간 어느 늦은 밤이었어요. 바람 한 점 없는 밤이라 바다는 고요하고 잠잠했지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거대한 파도가 일더니 그들 쪽으로 밀려오는 것이었어요. 파도는 작은 배를 위아래로 정신없이 흔들어댔지요. 루티와 톰은 꼭 부둥켜 안았어요. 그런데 파도가 지나가자마자 물속에서 무언가가 불쑥 솟아오르지 뭐예요? 모호베나였어요. 시간이 다 됐어요. 이제 당신은 나의 사람, 사랑스러운 사람 루티. 인어는 감미롭게 노래했어요. 루티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서서는 물속으로 풍덩 뛰어들었어요. 인어 또한 아무 말 하지 않고 조용히 파도 밑으로 가라앉았지요.
마지막으로 톰이 본 것은 이너의 기다란 금빛 머리카락이 물 위로 확 퍼지는 모습이었어요. 그것도 잠깐, 곧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지요. 그 뒤 루티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하지만 루티를 대신해서 큰 아들 톰이 아픈 사람들을 고치고 다투는 사람들을 화해시키는 능력을 이어받았답니다. 그 능력은 오늘날까지도 대대로 이어지고 있어요. 하지만 모우베나는 그 능력의 값을 톡톡히 받아내고 있는 셈이에요. 루티의 후손은 9년마다 한 사람씩 일렁이는 파도 속으로 사라져 갔으니까요. 어쩌면 그 사람들은 이너와 루티가 살고 있는 바다 밑에 황홀한 나라로 갔을지도 몰라요. 확실히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답니다.